이놈. 이놈이 좀 나와서 그렇구나. 야, 너 좀 내려가. 으차, 좋았어.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이크가. 마이크 보이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네, 왕 마이크요. 네. 자, 녹화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소리 잘 들으면 됐고요. 자, 88TV 계신 분들 어서도 오시고요. 유튜브 볼게요. 형준님, 수희님, 류동진님, 즐거운 인생님, MG님, 여우리님, 파주 부채도사님. 부채도사 요즘에 한물 간 거 몰라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골프도사. 띠용. 어디로 갈 것이냐? 띠용. 요건데, 네, 골프도사인데. 네. 요즘에 좀 달라졌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백농님, 원태호님, 부자 이글루님, 이경춘님, 반갑습니다. 산새소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긍정의 힘님, 정주행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도채훈님, 어서 오세요. 소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영민님, 너리엠님, 네, 어서 오세요. 발칙한 생쥐님, 얼음골님, 수빈이 아버지님, 1151씨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두들, 네, 어서도 오시고요. 황금손님 어서 오세요. 지금 독감인 것 같아요. 독감이, 온 것 같아서, 지금 코에서는, 네, 여러분들 안 느껴지시겠지만, 불이 막 나고 있고요. 코에 불 나고, 네, 온몸이 지금 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약발로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네. 박혜성님 어서 오세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심하는 순간 언제나 네 질병이 도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으 내가 다 잡아먹겠. 야 이거 괜찮은데? 효과가 좋아 이거. 마스크 쓴 것 같은데. 이제 아픈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좀 살만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네, 주식을 찾아라. 시장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휴일날, 올려드린 부분도 있죠? 환율.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도 1399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가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추땡땡편님, 향이 아빠님이죠? 네, 어서 오시고요. 추세는 내 편인가요? 네, 필명이 맞죠? 네, 어서 오세요. 네,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목소리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말 안 하다 와서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은 또 저걸로 바뀝니다. 사이버틱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 네. 자, 아무튼 우리 이 환율을 보고 좀 넘어가야 돼요. 환율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환율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움직임들을 좀 알아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환율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자, 환율만 일단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메모장을 또 요즘에 메모장을 자꾸 쓴단 말이지. 가만 있어보자. 이거는 뭐야? 자, 환율. 조금 글씨를 키워서 볼게요. 환율. 요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환율. 근데 환율은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 달러 약세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국가에게 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한국 원달러지만 일본 엔화 그냥 그래요. 네. 중국 위안화도 그냥 그렇습니다. 네, 물론 7위안은 높은 수준이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대만하고요. 유독 한국만 아주 지랄난 거죠. 네, 대만이 더 많이 지랄났지만 그래도 대만하고 한국이 가장 지랄난 상태입니다. 왜 대만과 한국만 지랄났냐? 그래서 왜 대만과 한국만 지랄났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드리맨 해피님, 어서오세요. 이순신 님도 반갑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대만과 한국만 지랄났느냐.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환율이 얘네들은 이제 상대국으로 봐야 돼요. 대만과 한국의 환율이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수출이잖아요, 수출. 수출인데 뭐가 돼요? 자,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1달러에 원래는 1달러에 1,500원을 받았던 거를 이제는 1,4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게 돼요.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요. 1달러에 1,400원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환율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똑같은 제품을 1달러에 팔지만 1,5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효과죠? 가격 인상 효과. 근데 환율이 우리처럼 이제 강세를 보여서 내려가게 되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요. 이 가격 인하 효과는 상대국에겐 좋은 거죠. 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좋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1달러에 1,400원밖에 안 되니까 과연 이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다시 얘기하면 미국의 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미국의 환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죠? 달러가, 나디아 킴님 어서 오세요. 달러가 상승하는 거죠. 이거를 달러가 기준이라서 애매한 거예요, 지금. 달러가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환율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보면 우리나라 걸로만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1,400원에 1달러였는데 이게 1,300원에 1달러가 돼요. 1달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달러짜리를 1,300원, 1,400원짜리 1달러를 주고 사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조금 다른 게 지금 반도체 하나에 1달러다 이거예요. 1달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하나에 1달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덩어리로 치면은요. 자,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1달러입니다. 만약에 10개다. 그럼 10달러야. 10달러만 주면은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300원이든 1,4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1,400원짜리를 1,300원에 팔게 되니까 이게 가격 인하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1,400원에 맞춰줘라. 1,400원에 맞춰줘라. 라고 하면 미국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100개 패키지가 100달러다. 그러면 환율이 1,300원이든 1,400원이든 1,500원이든 나는 100개에 100달러만 주면 돼요. 근데 기준을 100개에 14,000원이다. 14만원이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이 100개에 14만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환율이 13만원에 100달러이기 때문에 나는 달러를 110달러 정도 줘야 되는데 칩시다. 110달러를 줘야 하죠. 아시겠어요? 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환율이 저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 일단은 내가 원화를 기준으로 반도체를 팔아먹는다, 자동차를 팔아먹는다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은 가격 인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준점이 달러가 기준이에요. 자, 반도체, 디램 반도체 지금 4달러입니다. 그럼 4달러야, 그냥. 이해되시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14만원짜리를 13만원에 사게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가격 인하 효과가 미국 입장에서 나타난다. 근데 어쨌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그런 원화 가치, 그 원재료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완벽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수출하는 입장으로 봅시다. 수출. 이것도 달러가 기준이에요. 달러가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요 시점이 됐을 때 달러가 약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올 때는 어떻게 돼요? 사는 입장에선. 달러가 기준이라도 1,400원에 1달러일 때와 1,300원에 1달러. 이건 체감이 다르죠? 잠깐만요. 콧물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망한 찐맛의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성투사님 지금 넉마주 가만히로 담아놓으면 곧 두세 배 뛸까요? 1,000원, 2,000원 넉마주요. 1,000원, 2,000원 넉마주는 진짜 넉마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져보고 사세요. 네. 싼 거 사서 좋을 때도 있긴 있는데, 싼 거 사서 완전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넉마주를 가만히로 샀는데, 그게 다 진짜 썩어 문드러진 거면요.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넉마야, 넉마. 걸음 되는 거죠. 네. 잘게 부스러진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는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만 줘도 많이 사올 수 있으니까 이게 기회가 되죠. 그래서 더 많이 삽니다. 왜냐면 환율이 또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 있을 때. 자, 옛날에는 10개 사는데 내가 140만원 들었는데 지금 130만원밖에 안 드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얼마나 좋아. 그래서 더 많이 사게 되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자, 요거를 지금 노리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일단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자, 환율이 뭐 우리가 그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타국에 대만이나 뭐 한국이 이런 그 강세 그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을 그쪽 통화 강세를 보이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기준이 달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수출을 할 때는 차이가 생겨. 그러면은 얘네들은 밑재와 본전이죠. 달러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밑져야 본전이다. 이게 감기가 콧물이 나오나? 왜? 기침은 참았어요. 네,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콧물은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양상으로 가는 건가? 자, 병자예요, 병자. 병자의 방송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정신이 없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얘는 밑에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이 상황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 관세와 연결됩니다. 관세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일본이나 이런 쪽, 일본하고 지금 약간 관계가 좀 틀어졌다 이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일본 통화를 지금 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네. 뭐와 연결시키냐면 지금 대만과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는 거죠.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관세를 어떻게 해준다? 관세를 조금 뭐 깎아줄게.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죠? 네. 깎아줄게. 관세를 좀 깎아줄게. 라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편관세 10% 플러스 지금 상호관세를 없애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대만 입장에서는 대만 총리가 그 얘기를 했죠. 대만 총통인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 우리는 정치적이고 관세적인 부분에서, 이 통상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협의가 안 된 거다. 얘기가 나온 상황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랑 환율이랑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발뺌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관세 깎아줄게. 대신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 통화를 강하게 만들어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되느냐? 자, 협상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대만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맺었어. 관세 협상을 하는데, 야, 대만이 우리 거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우리가 얘네들 관세 없게 해줬어. 상호관세 면제. 딱 이렇게 해줬어. 그럼 다른 나라가 보기엔 어때요? 우와, 협상만 잘하면 상호관세가 면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협상만 잘하면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가로 열고 뭐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 환율을 좀 손봐야 해. 이거거든요. 자, 이게 과거에 이제 플라자 합의죠?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요때 잠깐만요. 와, 힘들구나 오늘. 다시 돌아왔어요. 넝마주는 옛날에 이 부분이 있었어. 템플턴이죠. 존 템플턴이 그래서 유명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 확실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넝마주를 100개 사놓는 거, 그게 무슨 전략이냐면 존 템플턴의 전략이에요. 자, 존 템플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템플턴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네. 바닥에서는 주워라 그랬죠. 주워라. 바닥에 흥건한 피가 있을 때, 피가 흥건할 때죠. 피가 흥건할 때, 그것이 너의 피일지라도. 뭐 이 말이 대충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때 템플턴이, 그때가 대공황 때였을 거예요. 템플턴이 뭘 했느냐? 주식을 싸구려 주식을 마구 사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만약에 300개를 샀다. 300개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 중에서 200개가 상장 폐지됐어요. 100개 정도가 남았는데 100개 정도 남았는데 100개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50개 정도는 어떻게 되었다? 그냥 본전치기. 네, 본전치기. 그 다음에 한 20, 30개 정도. 네, 20에서 30개 정도가 뭐 소소하게 나왔어요. 소소하게. 나머지가 대박이야. 그래서 계좌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이군요.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이게 경제학에 보면 그래프가 있어요. 그다음 요즘에도 잘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왜 누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거? 그림을 요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무슨 평균 그래프라고 하는데, 네. 자, 여기가 0입니다, 0. 0입니다요. 0입니다. 여기 0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플러스 국면,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는 재밌는 게 뭐냐? 뭐 마이너스 50도 있고요. 마이너스 100도 있겠죠? 네. 상표대수가 100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마이너스는 10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여기가 뭐 플러스 50이다. 여기가 플러스 100이다. 여기는 플러스 1000이다. 여기는 10,000이다. 뭐 등등등 엄청날 수가 있겠죠? 요즘 계속 커져요. 그래서 이 곡선을 가지고 보면 요놈과 요놈을 없애잖아요? 요놈과 요놈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요놈이 남잖아요? 요놈이 결국에는 나에게 플러스를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 국면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또는 바닥에서 진짜 그런 넉마주를 몇 년 동안 내가 한 10년을 보고 가져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100% 들어맞는 전략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요것만 챙기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어차피 이게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는 거야. 여기는 0입니다, 0. 0이 돼서 사라지고요. 남은 건 나에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넣었다 그러면은 뭐 플러스 한 거 마이너스 한 거 대충 떨구고 나니까 내가 한 뭐 200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건 지금 뭐 수학이 아니라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통계학이 아니죠. 제가 뭐였지? 산업공학. 그죠? 산업공학 쪽으로 약간 맛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개 같은 주식도 있었겠지만 요쪽에 속해 있는 게 이제 뭐 조선이고 방산이고 속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수익을 주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거 조선방산 아니어도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 뭐 삼양식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대형주들은. 그래서 얘들은 크게 수익이 나지도 않고 크게 손실이 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뭐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집안 말아먹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걸로 말아먹지 않거든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그 넉마주라고 그러죠. 넉마주. 네, 이런 거. 넉마주라고 보는데 얘네들은 뒤지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박이거나 아니거나. 진짜 대박 치면은 뭐 쟤네들처럼 그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처럼 막 1000%, 2000%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신성델타테크도 우리가 그때 해봤잖아요. 신성델타테크 다 같이 해본 거 아니야. 3,300원에 사가지고 5,000% 나온 거 봤죠? 네? 3,300%. 근데 멀리도 안 왔어요. 여기 3,300원에 사가지고 5,000 몇 프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때 내가 쇼츠도 올려놨잖아요. 어떻게 팔았는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2012년도에 넉마주 같은 거 샀어. 만약에 여기 산 거야. 여기 한 2,500원에 샀어. 넉마주야. 그지 같아. 계속 넉마같이 사는 거지. 2012년도, 2021년 10년 지났는데 이제부터 좀 올라가 볼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요, 망하지 않으면 뭐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하기는 해요. 얘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번에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요걸 한번 봐보시오, 요거. 한 번도 시세를 내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한 번도 시세를 내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런 게 있어. 태어나서 한 번은 시세를 준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가치주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넉마가 돼버리는 건가? 네. 개 같네? 아니 10년을 보유했는데도 그냥 계속 그 자리야. 짜증나. 딱 팔아버렸더니 5,000% 가버리는 거지. 또는 여기서 그냥 조금 올라가지고 팔았는데 5,000% 가버리는 거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주식을 접근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기 직전에 사는 것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뭐 당장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 또 테마, 재료. 요즘에 테마 같은 거 보면 시공테크 이런 거 봐봐요. 시공테크. 오늘 슈퍼개미가 200억 팔았다고 뉴스 나오면서 아주 그냥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시간에서 또 폭락하고 난리가 아닌데, 이거 뭐 잡주 아닙니까? 시공테크 솔직히. 잠깐만요. 아이고 오늘은 힘들구나. 콘물투온. 네. 콘물투온이야. 자, 시공테크야. 자, 슈퍼개미가 100억을 사놨대요. 100억을 샀는데 이게 3천 얼마인가 4천 얼마인가 샀나봐요. 5천원쯤? 한 요 자리에 산 것 같아. 2023년도에 왜 샀을까? 또는 2023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2021년도에 샀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여기서 사가지고 뭐 저거 했던 주식인가 이게? 그럼 이거 100억을 샀어. 100억을. 네? 뭐 레이저 나오면 뭐 네. 100억을 샀는데 이게 10,0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200억에 팔았다는 거지. 요거는 왜 샀을까? 자, 2021년도에 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이때가 대선 때죠? 네, 대선 때. 요 근처에 산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근처에 산 것 같아. 사다 물린 거지. 대선 때 사가지고 그때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 기업이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슈퍼개미가 뭐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뭐 주식 산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주식이 있었잖아. 네? 이 날짜를 너무 보긴 좀 그렇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아닌가? 뭐 사가지고 뭐 판다 안 판다 해가지고 막 그랬던 기업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공테크가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테크 아니야, 테크. 저거. 그건 양지사예요? 네. 호텔면 레저로 되어 있지만 저 양지사 아닌데 그거 양지사 아니에요. 양지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저거가 있을 텐데 설계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이거든요. 뭐 레이저 쇼 뭐 이런 거 등등등등. 회사는 괜찮아요. 예전부터 이 디자인 뭐 이런 쪽 포함할 때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매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 뭐 별 볼 일 없었죠? 네.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타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팔아먹죠. 상제건설 이런 걸 봐봐. 상제건설이라는 게 있었는지 아세요? 네, 이런 거 몰라. 모르는 기업이요. 모르는 기업이고 뭐 사야 될 이유도 없고 이게 지금 보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거는 대부분이 뭐다? 감자를 했다는 얘기죠. 네. 감자를 당연히 했을 거야. 감자. 여기 가본감수 있죠? 감자. 여기 또 감자.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감자 뒤지게 때려놓고 나서 주가를 완전 바닥까지 끌어내려놓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탁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오늘도 상한가 치네. 네. 이거 이재명 관련주인데 지금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도 올라가는 거야. 왜?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작전이라는 걸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까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 다 망해가는 기업 아닙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올린 거잖아. 말도 안 되게 올린 거잖아요. 이거 조사하면 또 뭐가 잡힐지 몰라요. 근데 물려있던 애들도 무지하게 많았었나 보지. 네. 열심히 팔아먹고도 있잖아요. 물렸다 팔아먹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얘네들 뭐 임원도 팔아먹고 뭐 또 팔아먹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넉마주제. 이거 넉마주야. 누가 감히 살려고 마음이나 먹겠습니까, 이거? 네, 누가 사요, 이건 거? 이거 누가 삽니까? 감자를 더럽게 하는다. 이거 갖고 가가지고, 지금 뭐, 기업 가치도 그지 같아. 주가도 계속 떨어져. 뭐, 누가 삽니까, 이거? 못 사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작전 비슷하게 들어갔을 것이다. 뭔가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팔아먹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동이 걸리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누가 대응해준다? 개인이
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갔을 때 사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개인들이 사준다고. 이거 지나가고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는, 네, 보기 어렵습니다.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그런 넉마주들을 사놓고 있을 때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매도할 시점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넉마주를 산다는 것은 약간의 그런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뭐 지랄가듯 때, 정말 안 좋을 때, 4년 전이면은 저거 아니야? 코로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2020년 정도 봐야 되겠죠? 자, 요 정도에서 만약에 거지 같은 주식들 사놨다. 그럼 좋아지죠? 네. 지금 사놨다. 좋아집니다. 지수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에요, 저점. 이제는 2400 뭐 이런 포인트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상태가 지금 일단은 우상향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상태가 지금 좀 메롱메롱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주가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게 이거랑 또 연결이 돼요. 요거 빼고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게 되면 플라자 합의하고 나서 일본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플라자 합의하고 나서 일본이 망하진 않았습니다. 왜? 환율이 엔화 강세로 가잖아요. 엔화 강세. 엔화 강세로 가니까 수출 쪽에서는 일단 조금 약세를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일본 제품이 막 들어오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한 건데 엔화 강세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막 자산 가치가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가 워낙 세게 들어가니까 외자 자본들은 엄청나게 들어오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본이 자산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자산 버블 같은 느낌의 뭐가 돼요? 경기 활황이라고 되어있죠? 활황. 활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한 2년 정도 지속되죠? 네.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실질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어요. 일본한테. 문제는 뭐냐? 루브르 합의가 생기는 거죠. 루브르. 다들 이제 플라자 합의까지만 알지만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에 뭐 잃어버린 30년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루브르 합의가 트리거입니다. 네,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이 루브르 합의가 뭐냐? 플라자 합의는 야 엔화 좀 강세로 만들어 해가지고 환율을 이렇게 완전히 그 엔화 평가 절상을 크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달러 약세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때는 일본을 노린 거지. 루브르 합의가 됐을 때는 뭐가 됐느냐? 정상 복귀시켜요. 달러 약세 나오던 거 정상 복귀 시킵시다. 라고 해가지고 정상 복귀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루브르 합의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 복귀가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엔 환율이 정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본이 뭐 이런 어떤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 상태가 됐었던 그 경기 활황 국면이 펼쳐지면서 진행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경기 활황인데 거기다가 찬물 끼얹고 들어갈 수도 없고 경기가 막 좋아서 또 돈이 넘쳐나는데 그 상황에다가 돈을 더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탱이 간 거죠. 그 엔화율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뭐가 되느냐? 결국에는 버블에 의한 네 뭐가 될까요? 경기 침체가 시작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죠. 대만과 한국을 통한 이 관세 합의를 통해서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관세 합의를 통해서 대만과 한국의 이게 너무 클까? 환율을 강세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제2의 플라자 합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럼 막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다 해드린 거죠. 자, 제2의 프라자 합의가 되니까 지금 그러면 수출주들은 엉망이 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수입하는 기업들은 다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바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수주라든지 또는 이전 석유화학 이런 쪽,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은행주들, 이런 쪽, 외국인 매수 유입되는 모습들 계속 나오는 거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죠. 그런 부분이 연결되거든? 화학주 섹터를 보시면, 화학주가 요즘에 정유화학 섹터가 좀 올라왔을 거예요. 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좀 있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2차 전지를 빼야 되는데, 정유 섹터는 그래도 근데 좀 안 오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화학주 섹터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것들 갑자기 막 네, 이렇게 갑자기 어제였네요? 어제 9.8%. 그다음에 또 금호석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석유화학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뭐 어제 오늘 해 가지고 이렇게 막 갑자기 얘도 한 9% 10% 올랐죠? 네. 순식간에 올라가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 이거는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는 단기적 현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나빠지진 않습니다. 한 방에 망하지 않아요. 수출주 한 방에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애매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 나오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LG화학은 2차 전지라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쪽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자, 환율이 떨어지면 일단 수출주에게는 악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잘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이제 끝났나요? 하이닉스 끝났나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끝나지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환율이 떨어질 때는 뭐가 들어온다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우리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주 삽니다. 대형주를 사는데 얘네들도 알겠죠. 지네가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환율이 떨어져서 지네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대형주를 일단 우선적으로 사는데 얘네가 와장창창 들어와가지고 환율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대형주 쪽, 수출주 쪽에 매수를 많이 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대형주를 사기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밖에 안 사요.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삽니다. 근데 조금밖에 안 사고 다른 걸 사는 거지. 내수주,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화학주 섹터 이렇게 원재료를 수입하는 쪽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화학 섹터도 그렇지만 내수주 쪽이 움직이는 것도 뭐 있어요? 대한항공도 잘 갔었죠? 네. 대한항공도 갑자기 네 급등. 물론 이거는 미국 쪽에서 뭐 항공기 쪽에 대한 어떤 협조를 구한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네.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여행주, 네. 뭐 이런 내수주 쪽 다 움직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엊그저께 또 올랐죠. 뭐 하나투어도 그렇고요. 오늘 좀 내렸어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월급 종목은 주말에 드릴게요. 네. 이번 주말에. 네.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해도 괜찮죠? 네, 일요일 날.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네, 월급 종목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샀던 게 뭐였어? 태웅. 이건 뭐 조선 기자재 쪽이 태웅.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동양 EMP 이런 거. 이게 뭐 반등은 그렇게 가는 거죠. 네, 맞아요. 대한항공도 월급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점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 관련 업종군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끝났냐, 하이닉스 끝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시장이 안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요. 지금 보세요. 자, 만기일인데 시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삼성전자까지 같이 올라가 봐. 하이닉스 오늘 올라가다 다 내려왔죠. 얘네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눌러버린다고. 야, 나는 이 정도 수준에 나와야지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늘 제가 유료방송에서는 뭐라 그랬죠? 2579포인트에 거기까지 내려와서 끝날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점쟁이처럼 맞춰버렸어. 2579포인트로 끝나버렸잖아요. 왜냐면 저 자리를 생각해서 지들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이 이제 다르게 전환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게 뭐냐면 중국과의 무엇이죠? 중국과의 협상. 네, 무역 협상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일어날 건데 이 무역 협상에서 뭘 지금 먼저 깔고 들어갑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전에 뭘 먼저 깔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뭘 깔고 들어갔어요? 반도체 수출 통제를 철회한다. 자, 저거는 뭐냐면 중국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반도체 수출 통제를 철회하게 되면 누가 가장 수혜를 볼까요? 엔비디아도 수혜를 보겠죠. 엔비디아가 왜 수혜를 봐요? 중국한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젠슨 황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데, 네. 중국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이 새끼가 지금 파키스탄하고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막 서로 막 전투기 쏴대고 막 격추시키고 막 미사일 쏴야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쪽 부분들이 지금 이게 마태에 가 있는 상태고요. 미국 트럼프는 또 이란을 가지고 건드리고 있어요. 이란 건드리고 오면서 이제 중동 전쟁까지 같이 가려고 하고 있죠. 이란이 뭐라고 했느냐? 미국 애들한테 땅이고 바다고 하늘이고 빌려주면 다 적으로 간주해서 다 공격해버리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이 발작해가지고 내가 먼저 공격한다. 이 개소리라고 했나. 난 얘네들 보면 진짜 미친놈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 중이죠. 이 미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관세까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니들 관세 빨리 해결 안 해주면 우리 보복 관세 들어간다. 또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감기약 먹으면 엄청 졸려요. 네. 저도 약만 먹으면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잘 봐봐요. 여기서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를 낮춰주겠다라고 한다면요. 관세를 낮춰주겠다. 협상만 잘하면.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은 적자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적자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환율을 조작해가지고, 환율 조작이죠. 지들이 이제 환율 조작국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네, 내가 더 수출 많이 할 수 있도록 달러 약세를 이끌어내. 그럼 관세 있다 있고 없어도 된다 이거지. 왜냐면 관세를 만들어낸 이유가 적자 해소인데 적자 해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자가 났어. 네? 치킨집을 해. 통닭집을 하는데 성투 통닭이야. 근데 적자야. 이 적자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투사를 초빙해가지고 앞에서 와우 여러분 성투 치킨 오늘도 닭대 잡고 뜯어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해야 되나요? 네. 거기 언니 잠깐 들었다가 닭다리 하나 갖고 가 뭐 이렇게 내가 나가서 그 모델 해줘야 돼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성투 치킨이 지금 적자가 나왔는데 적자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된다? 많이 팔면 돼야. 많이 팔면. 네. 많이 팔면 된다. 목소리가 지금 사이버틱하게 바뀌었죠? 목소리가 지금 조금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바뀌더라고. 감기 독합니다. 네. 많이 팔면 되는 거야. 많이 팔면. 많이 팔면 뭐가 돼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적자가 해소가 되는 거죠.
자,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미국이 마한증마즈핑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성투사님 지금 화장품 가는데 헬지 왕건은 왜 답답한가요? 요 생건이에 물 타면 인생 역전할까요? LG 왕건에다 물을 타야지 왜 생건에다 물을 탑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 엄청 아파요. 목이 엄청 문제야, 목이. 저 지금 목이 엄청 큰 문제잖아요. 얘네들은 뭐요?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더 나빠질 게 없어요. 더 나빠질 게 없다. 화장품주들 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얘는 잘 못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얘는 중국이 비중이 많아서 그래요. 네. 중국의 비중이 많아서.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국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빨리 끝낼 거예요.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이상해지죠. 이제 사이버티가 아까 유료 방송할 때도 그러더라고. 웃다볼리님도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에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중국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죠. 근데 얘도 이제 다 내려온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그동안은 뭐였어? 워낙 컸기 때문에 올라오기 어렵지만 이제는 반등 포인트 나오면 한번 노려볼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화장품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감기가 목 감기인가 봐요. 목이 저도 한 3일 전부터 무지하게 아팠거든요. 근데 강연회 할 때는 또 이렇게 막 그 방송하고 그럴 때는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런 건가. 연휴 마지막 날부터 갑자기 막 그냥 그렇더라고요. 목 되게 아파요. 네, 그런 거는 네, 넘어가야지 뭐 어떡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연결되면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로 가는 거니까,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많이 팔아먹으면서 적자를, 네, 해소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 이제 많이 팔게 되는 날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 중국과의, 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반도체 쪽 이 부분을 해결해 주게 되면, 중국도 괜찮아질 수 있겠죠. 야, 미국이 중국한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반도체 수출 제한하는 거 좀 풀어줄 거야. 네. 안 냅니다. 네. 소득세 안 냅니다. 그거는 금투세로 들어가죠. 네. 금투세로 들어가는데, 금투세가 지금은 안 하는 거죠. 네. 금투세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안 냅니다. 주식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주식이 좋은 거고, 주식은 저거야, 일단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 안 내고, 수익이 나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배당을 많이 받으시면 종소세로 포함됩니다. 배당을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또 배당 많이 안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배당 많이 받고 세금 많이 내시면 되죠, 뭐. 아주 그냥 이번에는 6월 2일 날이죠? 6월 2일 날 종소세, 세금 또 미쳐버립니다. 네. 제일 가난한 달인 것 같아, 이번 달이.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 쪽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괜찮게 흘러가게 되면 이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또는 이제 특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관계가 무조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해결되면 좀 더 괜찮을 겁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그 외국인 자금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뭐 은행주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은행주들은 사실 이 배당 매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축은행, 아침에 설명 잠깐 드렸죠. 저축은행. 이런 저축은행주들은 사실 뭐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네. 거래량도 지나갔고요. 그냥 그지 같습니다. 근데 이 저축은행 또 다른 이건 아니다. 그죠?
푸른 저축밖에 없냐? 우리가 상장된 게? 아이고. 저축은행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9월 달부터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바뀝니다. 네. 1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금이 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는데 워낙 지랄 맞아가지고 이런 애들은 근데 배당을 많이 줘서 원래는 배당주로 속하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순이익 반토막에도 배당 잘 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네. 배당을 얼마 주는 거야? 650원? 오, 많이 주네, 얘도. 종목이 지라 같아서 그러지, 네. 근데 얘도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예금자 보호가 늘어나요. 네. 9월 1일부터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저축은행으로 많이 가겠죠? 네. 왜냐면, 이자가 더 세잖아요. 그동안은 저축은행이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옛날에 저축은행이 망해가지고 큰일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금자 보호 안 한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았는지 안 돌려받는지 모르겠는데 위험해지잖아.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5천만 원까지만 딱 넣어놓고 네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쪽으로 돈이 막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투자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지금 8,500원짜리면은 650원 배당이면 얼마입니까? 돈 좀 될걸? 8,550원이면 7%네 배당률이. 배당률 7%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은행 관련한 종목, 뭐 대부업체나 이런 쪽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해관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학은 소주 아니요. 소주. 목소리가 이제 점점 더 이상 안 되는가 봐요. 네.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보는 건 괜찮은데, 네, 이거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추세들은 좋아요. 네, 좋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세가 좋아도 느리게 가면 싫어하죠. 네, 느리게 가면 싫어해가지고 싫어, 미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가는 데까지는 쭉쭉 뽑아보는 거죠. 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앞자리가 뭐가 바뀌었어? 자, 아무튼 네,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목소리가 더 가면 안 될 것 같죠? 네.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도 한 3, 40분 하니까 목소리 갈라져서 안 들어오던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의미 전달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날 또 하도록 하자고요. 자, 목소리는 이렇게 하고 네. 바로 그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오르는 주식. 아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아까 방송 계속 듣고 계셨잖아요. 에? 아까 방송을, 제가 종목을 딱 끄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과 업황, 업종 이런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보세요. 이제 차트 흐름은 넘어가는 거 찾으셔야 돼요. 저점에서 넘어가는 거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다시 또 하도록 하죠. 네. 조금만 말하는 건 괜찮은데 목소리가 어째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지?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반도체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환율 저거 봐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는 봐봐야 됩니다. 반도체도 올라갈 때 되지 않았을까? 자, 마치겠습니다.